화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재명이 당원에게 한 말. 그러니까 오늘 당원들과의 대화가 예고가 됐었는데 그 예고하는 포스터 비슷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아프다 많이 아프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였어요. 대화의 주제. 이게 누가 아프다는 걸까요? 본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당원들과의 대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잡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추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것도 이제 원래 미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이제 나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최소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의 징계청원 뭐 이런 이런 게 지금 당내 갈등 요인이 되잖아요. 이제는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요. 우리도 받을 만큼 받았어요. 우리도 받을 만큼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시민들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근데 뭐 그런 감정, 심정을 제가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뭐 그런 말씀하신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표님도 힘드시면 힘드시더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랑 똑같이. 네, 그것까지. 저는 사실 민주적인 정당에서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고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죠. 근데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적대감이 더 강화되겠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자, 뭔가 이른바 이 강성지지층, 뭐 개혁의 딸, 개딸 뭐 이런 분들에게 약간 당부하는 것 같죠? 좀 자제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이에 이른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지금 그 영상에 보면 섞여 들어가 있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자, 우선 지금 영상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다 그래요. 지금 저기 당사에 이른바 당원존이라고 당사에 마련이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듣고 얘기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런데요, 이 장면이 생중계가 됐거든요. 되고 있고 지금도. 이게 유튜브인데 그런데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개인 채널, 이재명 TV라는 뭐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채널이에요. 이 개인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원인 지지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당원이란 말이에요. 당의 공식 행사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저런 예.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또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 그로 인해서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가지고 당내에서 배신자 색출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자제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리의 성격도 일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당의 공식 행사로 하면 너무 무겁게 돼요. 그리고 공식성이 부여가 되고 이제 그런 점을 하나 의식한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장소는 당사인데. 장소는 당사긴 하죠. 또 예. 하나는 이재명 TV가 훨씬 구독자가 많을 겁니다. 아, 구독자가 많다. 예, 그리고 이제 가독성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응집력 이것도 이제 이재명 TV라는 플랫폼이 민주당 플랫폼보다는 더 강하기 때문에 당의 조직에서 만드는 유튜브 채널보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채널이 훨씬 더 구독자가 많다. 그거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 SNS 계정 팔로워가 예. 당의 공식 계정 팔로워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때문에 이제 저런 소통이 갖는 전파력도 당 플랫폼보다는 개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더 높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뭐 아까 이제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제 뭐 그 절절하게 예. 참을 만큼 격앙된 것 참았다. 같기도 하죠. 뭔가. 격앙되고 절절한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저렇게 격앙돼 있는 지지자들 다독이고 예. 그러나 당이 단합하기 위해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기보다는
또 강경 지지자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배신자 색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대응보다는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이었고 예. 저는 뭐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방금 앞서서 오늘 당원과의 대화 뭐 한 모습을 좀 전해드렸는데 조금 더 준비된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다가 또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기 비난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쪽에서 변복시켜서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한 거 아닐까? 홍석준 의원님, 살짝 저쪽이 혹시 홍석준 의원님이 소속되신 그쪽이 저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음모론 비슷한 걸 좀 제기했어요. 지금요, 방금 전에. 자, 일단 이걸 포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당원과에 대한 평가 좀 해주시고 이걸 과연 왜 했을까? 이것까지 좀 분석해 주시죠. 아니 이제 뭐 저쪽에서 한 거 아닐까.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참 유체 이탈식 합법이지만 저런 인식을 상당히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옆에 전재소인도 지난번에 이렇게 수박 포스터를 보고 이건 우리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닐까 추측을 하셨죠.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가 보네요, 지금요. 뭐 당내 갈등을 좀 이제 외부적 시각으로 좀 돌리고 싶으시겠죠.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민주당 공식 TV가 아닌 이재명 TV에서 했느냐. 저는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공식 TV에 나오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런 어떤 소리가 이제 나오면은 오히려 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재명 TV에 계시는 분들은 다 개딸들을 비롯해서 열렬 지지층만 사실 집중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저런 어떤 행사를 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근에 뭐 전영수 전 고인대신 실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좀 코너에 몰려 있고 골치 아픈데 뭐 이런 상황에서 본인도 지금 뭐 힘도 없고 특히 지지자들도 굉장히 지금 현재 좀 많이 낙담해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에게도 좀 감성을 좀 자극하고 본인도 좀 위로를 받고 뭐 이런 어떤 목적으로 저런 행사를 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어제는 또 이제 이재명 대표 부모님 어떤 무덤에 그런 어떤 뭐 돈들.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생, 명기 이런 게 다 좋은 의미랍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본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는 이런 것은 전영수 실장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나 코너에 몰린 이런 것을 좀 또 분위기 반전 뭐 이런 어떤 다목적용으로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어떤 행사를 기획을 한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전재수 의원님, 홍석준 의원님은 지금 본인을 위한 분위기 반전 또는 약간 위로를 받기 위한 자리 아니냐 이렇게 약간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이 당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단합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저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런 흐름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열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조금 마음을 좀 가라앉혀 달라, 또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생각할 정도로 어떤 이제 SNS 상에서 포스트, 웹 자보를 만들어서 돌린다든지 이거 하지 말아 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이게 집에 혼자 오롯이 혼자 이렇게 있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바깥에 나가서 공기도 마시고 걷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잊혀지기도 하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국가의 형사권이 총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말하자면 수사 총량이라든지 또 수사 규모라든지 수사 건수라든지 수사 기간을 보자면
이재명 대표 혼자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수사가 막 쓰나미 몰아치듯이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좀 이게 자기 충전도 하고 또 지지자들 만나고 하면서 또 에너지도 얻고 또 당에도 좀 도움이 되는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기식 변호사. 네. 그러니까 두 장면을 두 영상으로 나눠서 전해드렸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최기식 변호사께서 보셨는데 뭐 중간쯤에 보면은 대표님도 힘들면 힘든다고 말씀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격양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체적으로 이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아주 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예. 지금 당하는 상황이 굉장히 지금 현 정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냥 그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버티지 말고 힘들고 아프다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예. 그래야 당신도 정신적으로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하소연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도 아프다고 하는 거는 예. 이제 결국 좀 지금 이제 피해자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좀 지금 강성 지지자들은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고 결국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예. 분위기 반전과 또 새로운 어떤 자기 어떤 지지 세력들로 하여금 위로받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다시 볼까요? 오늘 이 방송, 그러니까 당원들과의 만남 이름이 당원전 라이브예요. 이게 생방송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좀 세 가지가 좀 강조가 돼 있죠. 아프다, 많이 아프다. 참 많이 나왔어요. 아프다, 어쩌다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좌표 색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당부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청원에 대한 입장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했는지. 지금 대표적으로 2명 나오죠.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서 2명에 대해서 당에서 내보내라는 청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뭐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이른바 이 비슷한 시각에 비명계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당의 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그래서 왜 합의가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 혹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게. 토론회도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좀 의견 수렴도 하실 생각 있으신지. 당내 의견들은 뭐 때와 장소 가릴 것 없이 많이 들어야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예. 자, 비명계 모임으로 꼽히는 민주당의 길 오늘 세미나 지금 진행 중이에요. 4시 30분,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 중이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직 뭐 끝났다는 소식은 안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요, 내일은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꼽히죠. 더 좋은 미래 이재명 대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친문 서명 의원들 중심이죠. 민주주의 4.0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의원총회 잡혀 있습니다. 뭔가 줄줄이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제3자 입장에서 보실 때 이 과정을 모레까지 거치면 지금 민주당의 내용이 수수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더 거셀 것 같습니까? 뭐 단기간에 수습이냐 아니면 뭐 압박이 더 강해지는 거냐 이렇게 판가름 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나왔고 그만큼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이 깊다는 거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내 그동안의 소통이나 토론이 충분했다고 보이지도 않고 예.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나 또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또다시 재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들을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나누는 이제 그런 모임의 성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일도 양단으로 예. 당장 저런 소통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그럼 물러나라. 뭐 물러나라고 한다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것 같지도 않고 또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당의 그러면 위기의 해법이냐라는 데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 민주당 내부도 단일 대우를 그동안에 얘기했지만
그 고민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일종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타협점의 형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질서 있는 후퇴가 될지 뭐 전면적인 당직 개편과 당 쇄신이 될지 어떤 형태로 가시화될지는 모르는데 근데 그런 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뭐 굉장히 언론들이 이제 바쁘게 취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요즘에 보면은요, 저런 행사 끝난 뒤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잘 얘기를 안 해줍니다. 뭔가 이렇게 신중하고 좋은 말로 신중하고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 자꾸만 얘기를 안 하고 싶어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는요 보면은.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도 이 유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요 화면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과거 비서실장 역할을 하셨던 분,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전모 씨. 유서 내용 어제도 좀 다뤄봤는데요.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보고 한 말로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 수사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리고 측근들의 인간성 얘기 뭐 이런 걸 좀 꺼냈단 말이에요. 어제도. 근데 문제는요. 관건은 이게 과연 여러 가지 내용, 6장 분량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가족들에 향한 내용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꽤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어떤 수사 또는 재판의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숨진 전모 씨와 관련해서 오늘 유정규 씨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싱크가 지금 아직 영상이 다 준비가 안 돼서 준비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기식 변호사, 이 유서, 이 경우에 이게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과연 또 검찰이 이걸 증거로 활용을 하려고 할까?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저기 나온 게 거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지금 나왔다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예. 아마 저거보다 더 임팩트,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임팩트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저것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 유서 안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자기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 있다면 예. 뭐 충분히 나중에 유족이 제출하든 검찰이 그걸 확보하든 예. 방법을 통해서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된다고 봐요. 그러나 저기 있는 내용만 봐서는 예. 증거로 써먹을 내용들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판단해 본 건데 예. 그렇게 그다지 증거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저기에서는 크게 없고 아까 척건 관련해서 척건 관리 잘해라는 내용이 예. 하나 있던데 그건 역시 결국은 척건들이 호가호위하면서 당신 이름 팔고 예. 막 해먹는다. 그런 거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예. 척건들이 하여튼 당신에게 했던 것들이 예. 있으니 그 사람들 관리 잘해라. 이런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거 가지고는 증거로 쓰는 내용상으로는 약간 몸 부족함이 있다 말씀인데 지금 이 유서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거로 확보되거나 이럴 방법이 있습니까? 뭐 유족들이 스스로 내놓지 않으면 결국 검찰이 뭘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할 명분은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기식 변호사는 일단 상황도 그렇고요. 그 증거 자체를 확보하는 상황도 그렇고 내용도 그다지 재판이나 수사에 뭐 쓰임새가 지금 있을까? 저 내용만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좀 조심스럽게 뭔가 전망을 좀 해보고 있어요 지금요. 이건 생각지도 못한 어떤 내용들이 최근에 나와서 그렇습니다.